안녕하세요, 여러분. I love 나인입니다. 와, 진짜 오늘 여러분한테 엄청난 폭탄급 소식 들고 왔어요. 이거 진짜 자동차 업계, 아니, 테크 업계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이슈거든요. 테슬라가요, 그 테슬라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아니, 왜곡해왔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테슬라가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우리한테 보여줬던 모든 데이터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걸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이거 보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이 기사를 쓴 사람부터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브래드 템플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꼭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면 이분이 그냥 아무 블로거나 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웨이모, 그러니까 구글의 자율주행차 회사에서 초창기부터 일했던 사람이에요. 웨이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구글이 만든 자율주행차 회사인데요. 지금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실제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테슬라랑 달리 진짜 운전자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미래교통에 관한 시니어 기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2025년 11월 14일 오후 4시 48분,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까지 찍혀 있는데 이때 이 기사를 발표했어요. 왜 이분의 이력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요. 이분의 말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테슬라가 최근에요, 자기네 슈퍼바이즈드 FSD 시스템, 여기서 슈퍼바이즈드가 뭐냐면 감독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감독하면서 운전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FSD는 Full Self Driving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완전 자율 주행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스템에 대한 충돌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히 뭘 보여주냐면요. 각각 다른 설정의 차들이, 그러니까 FSD를 킨 차, FSD를 끈 차, 또 안전 기능이 있는 차, 안전 기능이 없는 오래된 차, 이렇게 다양한 설정의 차들이 다른 도로에서요.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도심 도로일 수도 있는데 충돌 사고가 나기까지 평균적으로 몇 마일을 주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일은 미국 거리 단위인데요. 1마일이 대략 1.6km예요. 그러니까 충돌 사고 한 번 나기까지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그동안 테슬라가 몇 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발표해왔던 악명 높은 오토파일럿 데이터를 대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토파일럿이 뭐냐면요. FSD보다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주로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하고 속도 조절하는 정도의 기능이죠. FSD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도심 도로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이전 오토파일럿 데이터는요. 엄청나게 오해의 소지가 많고 사람들을 속이는 데이터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 왔거든요. 그냥 비판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교라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적해 왔던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야 드디어, 정말 드디어 그 방법론의 여러 오류들을 수정했다는 건데요. 새로운 주장에 따르면요. FSD를 켜고 운전하는 차들이 전 세계 도심 도로에서요. 여기서 도심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고속도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차로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도심 도로에서 FSD를 사용하지 않는 비슷한 테슬라들, 그러니까 똑같은 테슬라인데 FSD만 안 켠 차들보다 거의 1~5배 더 안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1~5배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사고가 3분의 2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요. 충돌 경고 시스템이나 다른 능동 안전 도구가 없는 아주 오래된 테슬라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온 구형 테슬라들보다는 무려 4배나 더 안전하다는 거죠. 4배요. 이건 진짜 엄청난 차이예요. 사고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특히 북미에서는요. 북미가 미국이랑 캐나다를 포함하는 지역인데 여기서는 기록이 거의 2배 더 좋고요.
모든 도로 종류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래요. 고속도로든 도심도로든 다 합쳐서 봐도 2배 정도 더 안전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테슬라의 예전 보고서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아야 이 새로운 데이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진짜 이 부분 들으시면 화가 나실 거예요. 테슬라의 오래된 보고서들은요, 완전히 거짓된 주장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오해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숫자를 제시한 거죠.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하는 게 일반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10배요. 엄청난 주장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했냐면요. 여기서부터 진짜 웃기는 부분이 시작되는 건데요. 주로 고속도로에서 에어백이 터진 테슬라 충돌 사고를 전체 인구의 경찰 신고 충돌 사고 전체와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감이 오세요? 잠깐만요. 제가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비교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이거 들으시면 어이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이요. 대부분의 충돌 사고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작은 접촉 사고 당한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살짝 긁힌 것도 사고죠. 신호 대기하다가 뒤에서 살짝 콩 한 것도 사고예요. 옆 차선 바꾸다가 살짝 스친 것도 사고고요. 이런 건 다 에어백이 안 터지잖아요. 에어백은 진짜 심각한 충돌일 때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터진 사고만 세면 당연히 숫자가 확 줄어들죠. 전체 사고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자기네는 에어백 터진 사고만 세고 일반 차들은 경찰에 신고된 모든 사고를 다 센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랑 바나나를 비교한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요. 고속도로에서는 마일당 충돌 사고가 훨씬 적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는 뭐예요?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교차로도 없고 보행자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그냥 쭉쭉 가는 거잖아요. 도심도로는 어때요? 신호등마다 멈춰야 되고 횡단보도에서 사람들 기다려야 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신경 써야 되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애들도 있고 불법 주차된 차들 피해야 되고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속도로가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고속도로 사고율이 도심도로보다 훨씬 낮아요. 근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90% 이상이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로 사고만 따로 떼어내서 도심 도로 사고랑 섞인 전체 평균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테슬라가 훨씬 안전해 보이는 거죠. 이것도 완전 사기 같은 비교인 거예요. 세 번째 문제점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테슬라 운전자들은 더 안전한 운전 인구층에 속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를 살 정도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테슬라가 몇 천만 원짜리 차예요. 그리고 보통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고요. 나이도 10대, 20대 초반 같은 위험한 연령대가 아니라 30대, 40대, 50대 같은 중년층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사고를 덜 내요. 이건 보험회사들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젊은 남성 운전자들이 보험료가 왜 비싸요? 사고를 많이 내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교육 수준 높은 중년층이 보험료가 왜 싸요? 사고를 덜 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인만 합쳐도요, 5배에서 6배 정도는 더 안전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니,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학을 사용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실제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든 거죠. 진짜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misleading statistics.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통계라고 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브래드 템플턴 본인이 이 문제를 지적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전에 아마 2018년이나 2019년쯤부터 계속 지적해왔을 거예요. 이분이 웨이모 출신이니까 자율주행 데이터를 읽는 눈이 있었던 거죠. 웨이모는 자기네 자율주행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챈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테슬라가 숫자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교라고 지적해왔던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계속 무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10배 안전하다고 보도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고 진짜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는 이게 틀렸다고 계속 말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죠. 근데 드디어
정말 드디어 테슬라가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요. 첫 번째로 오토파일럿에서 FSD로 바꿨어요. 오토파일럿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고속도로에서 운전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고속도로만 세면 당연히 안전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데이터를 공개한 거예요. FSD는 도심 도로에서도 사용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고속도로는 누구나 운전하기 쉽거든요. 도심도로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숫자를 고속도로와 비고속도로로 나눠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100 마일당 사고 1 건이라고 해도 고속도로는 200 마일당 1 건이고 도심도로는 50 마일당 1 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보여줘야 진짜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또 북미 결과와 전 세계 결과도 따로 나눠서 보여줘요. 왜냐면 나라마다 도로 환경도 다르고 운전 문화도 다르거든요. 미국은 도로가 넓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유럽은 도로가 좁고 복잡하고 아시아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요. 이런 수준의 세부 사항이 있어야 사과 대 사과 비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브래드 템플턴이 말하기에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는 이게 진짜 필수적이래요. 당연하죠.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는 변수를 통제해야 하는 거잖아요.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조건끼리 비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테슬라는 또 데이터를 메이저 충돌과 마이너 충돌로 나눴어요. 메이저 충돌이 뭐냐면요. 에어백이나 파이로테크닉 안전벨트 장력 장치가 작동한 경우에요. 파이로테크닉 안전벨트 장력 장치가 뭐냐면요. 충돌할 때 안전벨트를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걸 막는 장치예요. 요즘 차들에는 다 있는 안전 기능이죠. 마이너 충돌은 그런 게 작동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접촉 사고 같은 거죠.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사고의 심각도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테슬라가 아닌 차들, 그러니까 일반 차들은 이런 세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차량 한 대가 견인된 경우를 메이저 충돌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견인이 뭐냐면 레커 트럭으로 차를 끌고 가는 거죠. 차가 망가져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견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견인되는 사고 중에는 에어백이 안 터진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퍼가 심하게 망가져서 타이어가 안 돌아가면 견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충격으로는 에어백이 안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메이저 충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고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브래드 템플턴은 테슬라가 인용한 미국 평균 숫자는 테슬라 숫자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완벽한 비교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요, 예전보다는 훨씬 가까워졌으니까 덜 틀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한 비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검토하고 싶은 주요 질문은 이거거든요. FSD를 감독하면서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덜 안전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둘 다 가능해요. FSD를 켜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덜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FSD 같은 시스템을 감독하는 건요, 이상적으로는 도로에 두 세트의 눈을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FSD가 위험 요소를 찾고 피하려고 하고, 주의 깊은 인간 운전자도 똑같이 위험 요소를 찾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둘 다 제 역할을 잘하면요, 인간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잠깐 한눈 팔았는데, FSD가 위험을 감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FSD가 놓친 위험을 운전자가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눈 효과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second set of eyes effect라고 해요. 두 사람이 같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죠. 한 명이 놓치면 다른 한 명이 잡는 거예요. 반면에요, FSD나 오토파일럿 같은 도구는 자만심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영어로는 complacency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을 너무 믿어서 방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켜놓고 운전대에서 솟대고 잠자는 사람들, 심지어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위험한 거죠. 어떤 운전자들은 심지어 유명하게도 의도적으로 도로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자기 차에 디피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무력화 장치를 달아요.
이게 뭐냐면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속이는 장치예요. 테슬라는 운전자가 제대로 주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운전자 얼굴을 보거든요. 눈이 도로를 향하고 있는지, 졸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귀찮으니까 이걸 속이는 장치를 달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대에 무게추를 달아 서손을 올려놓은 것처럼 속이거나 카메라에 뭔가를 가려서 얼굴 인식이 안 되게 만들거나. 그걸 설치하는 이유는요, 테슬라가 운전자가 제대로 주시하도록 유도하려고 만든 모니터링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서죠. 진짜 이런 사람들은 자살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운전자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FSD는 아직 혼자서는 인간의 운전 능력에 못 미치거든요. 감독 없이는 말이죠. 실제로 이게 증명된 사실이에요. 심지어 테슬라도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테슬라가 지금 자기네 로보택시 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인 택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안전운전자를 배치하고 있어요. 로보택시가 뭐냐면요, 운전자 없이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예요. 웨이모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아직 진짜 무인으로는 못하고 안전운전자를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운전자가 뭐냐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스스로도 FSD가 아직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도로를 무시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더 자만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FSD가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완벽하게 운전하는 걸 보면 점점 시스템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핸드폰 보게 되고 다른 데 정신 팔리게 되고, 그러다가 딱 한 번 시스템이 실수할 때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아이러니예요. 너무 잘 작동하면 사람들이 방심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거죠. 이걸 영어로는 Automation Complacency Paradox라고 해요. 실제로는 운전자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시스템으로 더 안전해질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FSD를 켜놓고도 계속 도로를 주시하고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시스템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잡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FSD와 함께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FSD를 켜놓고 방심하고 핸드폰 보고 심지어 잠자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FSD를 켜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윤리적인 질문이 생겨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부지런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덜 안전하더라도 불량 운전자들을 막기 위해서 부지런한 운전자들이 우월한 안전성을 얻는 걸 금지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부지런한 운전자들은 FSD 덕분에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불량 운전자들은 FSD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그럼 FSD를 금지해야 할까요? 허용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철학적 윤리적 문제예요. 술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마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음해서 사고를 내죠. 그럼 술을 금지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금주법 시대가 있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범죄에 사용하죠. 그럼 총을 금지해야 할까요? 이건 나라마다 다른 답을 내리고 있는 문제예요. 테슬라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FSD가 작동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운전자들과 불량 운전자들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전체적으로는 더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이건요, 테슬라가 자기들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다시 칠하는 패턴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예요. 다시 칠한다는 게 뭐냐면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브래드 템플턴이 말하길요. 테슬라의 과거 기록이 너무나 끔찍해서 이번 데이터에 대한 강한 회의론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속인 사람은 또 속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한 번 거짓말하면 다음부터는 그 친구 말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숫자 장난질 쳤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속임수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결론들을 정제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이 있을 거래요. 정제한다는 게 뭐냐면요. 더 자세히 분석해서 진짜 맞는 말인지 검증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이 데이터를 받아서 꼼꼼히 분석할 거예요. 계산이 맞는지, 비교 방법이 공정한지,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다 확인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유효하지 않은 미국 평균 추정치와의 비교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견인 기준 얘기요. 테슬라는 에어백 터진 걸로 세고 미국 평균은 견인된 걸로 세는 그 비교 말이에요. 이건요, 테슬라가 더 좋아 보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죠. 여전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비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보고서를 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테슬라 FSD가 미국 평균보다 몇 배 더 안전하다고 크게 강조하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비교 방법이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고 써 있겠죠. 전형적인 마케팅 수법이에요. 테슬라는 아직 과거 분기들에 대한 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분기가 뭐냐면요. 3개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1분기는 1월부터 3월, 2분기는 4월부터 6월 이런 식이죠. 그래서 테슬라 FSD가 새 버전으로 가면서 추세선을 볼 수 없어요. 추세선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3년 1분기 데이터, 2분기 데이터, 3분기 데이터, 4분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그래프로 그려서 추세를 볼 수 있잖아요.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인지. 근데 테슬라는 이번 분기 데이터만 공개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계속되는 추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딱 한 장면만 본 거죠. 영화 전체를 봐야 스토리를 알 수 있는데 한 장면만 본 거예요. 그들은 매 분기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앞으로 3개월마다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추세를 볼 수 있겠죠. 2025년 4분기 데이터가 나오고 2026년 1분기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쌓이면 FSD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요. 로보택시 버전의 FSD를 출시하려는 노력 중에 그들의 목표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운전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훨씬 더 잘이요. 조금 더 잘이 아니라 훨씬 더 잘. 왜냐면 사람들이 로봇차를 믿고 타려면 인간 운전자보다 확실히 더 안전해야 하거든요. 조금 더 안전한 정도로는 안 돼요. 압도적으로 더 안전해야 사람들이 믿고 타는 거죠. 그는 또한 시스템이 올해 말 전에 감독 없이 작동할 거라고 말했죠. 올해 말이요. 2025년 말 전에요. 지금이 11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될 것 같죠. 일론 머스크는 항상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측이 거의 항상 틀려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도 내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됐죠. 매년 내년에 된다고 하는데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이 차트들은요, FSD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요, 감독 없는 출시를 위한 준비가 거의 안 됐다는 것도 보여줘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FSD 플러스 인간, 그러니까 FSD와 인간이 함께 운전하는 게 도심 도로에서 인간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약간만 더 잘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1~5배 정도 더 안전하다고. 1~5배라는 게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무감독 자율주행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FSD 혼자서 인간 혼자보다 2배에서 3배는 더 잘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2배에서 3배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FSD와 인간이 함께해서 1~5배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전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FSD 혼자서도 최소한 인간 혼자보다는 더 안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살짝 더 안전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해야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는 거죠.
로보카의 과거 역사를 보면요. 아주 형편없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 안전 운전자와 결합되면 보통 꽤 안전해요. 로보카가 뭐냐면요. 로봇카.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핌들은 안전 운전자와 함께일 때 기록된 과실 충돌이 거의 없어요. 과실 충돌이 뭐냐면요. 자기 잘못으로 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잘못으로 당한 사고가 아니라요. 심지어 몇 마일마다 개입이 필요할 때조차도요. 개입이 뭐냐면요. 안전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하는 걸 말해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전운전자가 개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마일마다 한 번씩 개입해야 할 정도로 형편없는 시스템이어도 안전운전자가 같이 있으면 사고가 거의 안 나요. 왜냐하면 안전운전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한 순간에 개입하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는 안전성은 대부분 인간 감독자 덕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FSD 자체의 능력보다는 인간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의 데이터는 모든 충돌을 포함해요. 과실 충돌만이 아니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 잘못으로 난 사고뿐만 아니라 상대방 잘못으로 당한 사고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친 사고, 이건 테슬라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충돌 데이터에 포함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들이받친 것도 포함되고요. 이 좋은 자율주행 시스템은 실제로 과실이 아닌 충돌도 방지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테슬라가 이 데이터를 위한 페이지의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비디오를 보면 FSD가 횡단도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를 치는 걸 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옆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가 있는데 FSD가 그걸 미리 감지해서 멈춰서 사고를 피하는 거예요. 이건 테슬라 잘못이 아니죠. 상대방이 신호를 무시한 거니까요. 근데 일반 운전자였으면 치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파란불이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 텐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면 피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FSD는 센서와 카메라로 주변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오는 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미리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눈 효과의 훌륭한 예시예요. 그리고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될 다른 여러 충돌 사고들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차선 변경하는 차를 피하는 것도 있고 역주행하는 차를 피하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 인간 운전자는 한순간 방심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하면 이런 위험을 못 보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FSD는 절대 방심하지 않고 계속 주변을 감시하니까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을 지켜봐야 하고요. 몇 분기 후의 추세선도 봐야 해요. 아니면 테슬라가 오래된 데이터를 공개하면 그것도 봐야겠죠. 오래된 데이터가 뭐냐면요. 이전 버전의 FSD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계속 FSD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버전 11, 버전 12 이런 식으로요. 각 버전마다 안전성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걸 공개하면 버전이 올라갈수록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전 11에서는 100마일당 사고 1건이었는데 버전 12에서는 150마일당 사고 1건으로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진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브래드 템플턴이 쓴 기사의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테슬라가 드디어 진짜에 가까운 데이터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정확히는 거의 10년 가까이 숫자 장난질 치면서 오토파일럿이 10배 안전하다고 거짓말했던 회사잖아요. 그 거짓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다 봤죠. 고속도로 데이터만 쓰고 에어백 터진 사고만 세고 부유한 운전자층의 데이터만 쓰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불공정한 비교를 해서 10배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야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큰 진전이죠. 고속도로랑 도심도로를 나눠서 보여주고 북미랑 전 세계를 나눠서 보여주고 메이저 충돌이랑 마이너 충돌을 나눠서 보여주고 이런 세부 사항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한 거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테슬라의 과거 행적이 너무나 의심스럽기 때문이에요. 한 번 속인 사람을 또 믿어야 하나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보를 한 번 속이면 속인 사람 잘못이고 바보를 두 번 속이면 속은 사람 잘못이다. 영어로는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할 거예요. 전 세계의 자율주행 전문가들, 통계학자들, 안전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이 데이터를 받아서 꼼꼼히 뜯어볼 거라는 거죠.
계산이 맞는지, 샘플 사이즈가 충분한지, 비교 방법이 정말 공정한지,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다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무감독 FSD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현재 데이터를 보면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 보여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FSD와 인간이 함께해야 인간 혼자보다 1, 5배 정도 안전한 수준인데 FSD 혼자서 인간보다 2배에서 3배는 더 안전해야 무감독 출시가 가능하거든요. 간단한 수학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FSD 플러스 인간이 1, 5배 안전하죠. 근데 여기서 인간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 5배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아마 1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오히려 덜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독으로 출시하려면 FSD 혼자서 최소 2배에서 3배는 더 안전해야 하는 건데 지금 FSD와 인간이 함께해도 1, 5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갈 길이 정말 멀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항상 너무 낙관적인 예측을 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저 벽에 내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잖아요. 2016년에도 2017년에 된다고 했고 2017년에도 2018년에 된다고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앨런 타임이라고 불러요. 일론 시간.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시간은 실제 시간의 2배에서 3배를 곱해야 한다는 거죠.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2년에서 3년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FSD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적어도 테슬라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FSD를 켜고 운전하는 게 끄고 운전하는 것보다 1, 5배 더 안전하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결과예요. 물론 테슬라가 또 숫자 장난질을 안 쳤다는 전제하에서요. 만약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FSD는 실제로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웨이모 출신 전문가인 브래드 템플턴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왔던 문제를 테슬라가 드디어 인정하고 고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브래드 템플턴은 2018년이나 2019년부터 계속 테슬라의 데이터가 엉터리라고 지적해왔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테슬라가 너무 인기가 많았고 일론 머스크의 카리스마가 너무 강했고 사람들이 테슬라를 믿고 싶어 했으니까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테슬라가 브래드 템플턴이 지적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방법론을 바꾼 거예요. 이건 진짜 큰 변화예요. 테슬라 같은 큰 회사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방법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매 분기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4분기 데이터가 나오고 2026년 1분기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요. FSD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안전성이 개선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인지 아니면 심지어 나빠지는지까지 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테슬라를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웨이모는 이미 자기네 안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크루즈도 공개하고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도 다 공개해요. 근데 테슬라만 엉터리 데이터를 내놓고 있었던 거죠. 제 테슬라도 제대로 된 방법론으로 데이터를 내놓으니까 웨이모랑 테슬라를 진짜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더 안전한지, 누가 더 발전 속도가 빠른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아직도 완벽한 비교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에어백 터진 걸로 세고 미국 평균은 견인된 걸로 세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웨이모는 진짜 무인으로 운행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아직 감독이 필요한 거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테슬라가 계속 예전 방식으로 데이터를 발표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계속 속았을 거예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정말 10배 안전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냥 고속도로 데이터만 쓰고 에어백 터진 사고만 세고 부유한 운전자층 데이터만 써서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거죠. 만약 그 데이터를 믿고 테슬라를 산 사람들이 오토파일럿을 너무 믿고 방심했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토파일럿 켜놓고 운전대에서 손 떼고 잠들었다가 사고 난 사람들, 심지어 사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테슬라의 과장된 안전성 주장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공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FSD가 정말 얼마나 안전한지, 어떤 상황에서 안전한지,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율주행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투명성,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냥 스마트폰 앱이 잘 작동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자기네 기술을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데이터를 왜곡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규제 당국도 이런 걸 엄격하게 감시해야 하고, 언론도 제대로 보도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똑똑하게 판단해야 해요. 브래드 템플턴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몇 년 동안 혼자서 테슬라의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지적해 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테슬라를 칭찬할 때, 언론이 다 라가 10배 안전하다고 보도할 때 이분은 계속 아니라고, 이거 잘못된 비교라고 말해왔어요.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죠. 왜냐면 테슬라 팬들이 엄청 많거든요. 일론 머스크 팬들도 엄청 많고요. 테슬라를 비판하면 공격당하기 쉬워요. 온라인에서 욕먹고 협박받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브래드 템플턴은 그런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진실을 말해왔어요. 그리고 결국 테슬라가 방법론을 바꾸게 만들었죠. 이게 진짜 전문가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특히 자율주행 같은 복잡한 기술 분야에서는요. 우리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해요. 테슬라가 이번에 방법론을 바꿨다고 해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감시하고 검증하고 의심하면서 봐야 해요. 매 분기마다 나오는 데이터를 비교하고 추세를 분석하고 다른 회사들 데이터랑도 비교하고 실제 사고 뉴스랑도 대조해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검증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뉴스를 볼 때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 해요. 특히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에 대해 발표하는 데이터는 더더욱요. 회사들은 당연히 자기네 제품을 좋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 믿으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회의론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됐는지, 어떻게 분석됐는지, 어떤 비교 방법을 썼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FSD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책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FSD는 아직 감독이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혼자 운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FSD를 켜놓고 운전할 때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계속 도로를 주시하고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핸드폰 보면 안 되고, 잠들면 안 되고, 다른 데 정신 팔리면 안 돼요. 테슬라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차 안에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를 달아놓고 운전자가 도로를 안 보면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시스템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로는 공공장소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FSD를 사용한다는 건 특권이자 책임이에요. 최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는 동시에 그걸 안전하게 사용하도 해야 한다는 책임도 따르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도 더 노력해야 해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하고, 운전자가 부주의하면 FSD를 자동으로 꺼버리는 기능도 필요하고, 안전 교육도 더 강화해야 해요. 지금은 테슬라 차를 사면 FSD를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이 있나요? 매뉴얼 읽으라고만 하죠. 누가 매뉴얼을 다 읽어요? 사람들은 그냥 켜놓고 써보는 거예요.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FSD를 처음 활성화할 때 강제로 교육 비디오를 보게 만든다거나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시킨다거나 이런 안전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도 필요해요. 지금은 자율주행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법이 너무 느려요. 미국 교통안전국 같은 곳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돼야 도로에 나갈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걸 법으로 정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놔두고 있는데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아요. 테슬라가 몇 년 동안 엉터리 데이터를 발표한 것도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규제가 너무 강하면 기술 발전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죠. 안전은 보장하면서도 혁신은 장려하는 그런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은 정말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줄 수 있고,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고,
환경도 좋아질 수 있어요. 미국에서만 매년 교통사고로 4만 명 가까이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130만 명이 넘어요. 이 중 대부분이 인간의 실수 때문이거든요. 음주운전, 졸음운전, 과속,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만약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이런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로봇은 술을 안 마시니까 음주운전이 없고, 졸지도 않으니까 졸음운전도 없고, 감정적으로 과속하지도 않고, 항상 집중하니까 부주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보급되는 게 인류에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한 발짝 나아갔어요. 예전처럼 엉터리 데이터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론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계산할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서 더 투명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안전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똑똑해져야 해요. 회사들의 마케팅에 속지 말고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보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참고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테슬라 팬이든 아니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 감정은 제쳐두고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안전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매 분기마다 테슬라가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할 거고,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웨이모도 서비스 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중국의 바이두나 다른 회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쩌면 5년 후에는 진짜 무인 택시가 당연한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운전자 없는 차가 오는 거죠.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데이터 공개, 투명한 검증, 안전한 개발, 적절한 규제,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해놔야 미래의 안전한 자율주행 세상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되세요? 아니면 무섭나요? 테슬라의 이번 데이터 공개를 믿을 수 있을까요? FSD를 써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직은 좀 무서우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기대돼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빨리 출시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기술로 나와야 해요. 테슬라가 이번에 데이터 공개 방식을 바꾼 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요. 한번 바뀐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투명하게, 정직하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과장된 약속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올해 말에 무감독 FSD가 나온다는 약속, 솔직히 안 될 것 같죠? 그런 약속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요.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테슬라의 FSD 데이터 공개, 브래드 템플턴의 분석,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테슬라가 드디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놓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 계속 지켜봐야 하고, FSD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지만 무감독 출시는 아직 멀었고, 우리 모두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테슬라의 데이터를 믿으시나요? FSD를 써보고 싶으세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아이러브9이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러브9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